굉장히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드론입니다. 이렇게 그 여성분들 백에도 들어갈 수 있고 조금 불편하지만 않으면 저희 스마트폰도 무거우면 주머니에 안 넣긴 하는데 전 좀 과장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9g 정도의 드론이고 촬영을 위한 드론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드론의 기술이 이제 어디까지 상용화된 수준까지 왔는지를 약간 도깨비불처럼 드론 얘기는 하지만 대체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걸 좀 실감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본인 제 핸드폰으로 요만한 드론을 지금 방금 전에 세팅하는데 불과 한 20-3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켰는데 이 드론이 현재 지금 빨간 레드 마크로 신중하게 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선 GNSS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내이기 때문에. 하지만 불과 몇 년 전에는 이런 걸로 이렇게 실내에서 수업을 하는 것 자체가 강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강의 주제와 같은 오늘 강의 아니죠. 오늘 주제와 같은 넌 GNSS 환경에서는 드론을 제어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다 되어 있는데 이 작은 드론 안에다가 그러한 센싱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응용하는 게 잘 안 됐던 거죠. 지금 보시면 많은 분들께서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난 드론이랑 안 맞는 것 같다고. 왜냐면 작은 드론을 날려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내가 드론을 제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전에서도 보면 드론을 막 날려서 고글을 쓰고 갔다가 공격하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드론의 어떤 운용 방식을 보고 계시죠. 근데 사실은 고가의 드론들 뿐만 아니라 이런 가격이 저렴한 상용화 드론들조차도 이제는 집에 계신 자녀분들보다 훨씬 많이 잘 됐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배터리 떨어지면 어떡해요? 신호 끊기면 어떡해요? 처음 떴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GNSS 환경에서는 가능하고요. 지금 이 드론이 가만히 떠 있을 수 있는 원리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인공위성과의 어떤 자기 좌표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운데에 작은 카메라 두 개가 올려 있습니다. 비전 센서라는 기술이 굉장히 센서 자체도 아주 저렴해졌고 그걸 응용하는 FC에서 응용하는 소프트웨어조차도 굉장히 많이 AI 기술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드론은 자기 밑으로 뭐가 들어오면 피합니다. 그래서 이 드론이 이거 좀 위로 조금 이제 헷갈려 하죠. 이게 왜 헷갈려 하냐면 말 잘 듣는다고 했는데 안 되냐 그러면 이 지금 실내 안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패턴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여기에 편집점이 좀 많이 있다고 하면 얘가 헷갈리지 않을 텐데 지금 아래쪽 패턴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걸 인식하기 때문에 위험하네요. 제 손바닥을 바닥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좀 원래는 전혀 위험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제가 최근 주장하고 있는 10만 드론설을 달성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드론 10만 대 정도가 이런 급으로 해도 보급이 되면 적어도 국방 안보 기술 분야에서 굉장히 우위에 점할 수 있지 않을까. AI뿐만 아니라 드론 10만 대면 국방 부분에서는 우리 재래식 전쟁에서 질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신기하시죠? 주로 저희가 드론을 이제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바닷가 같은 데 가서 날리고 있으면 질문의 90%가 그겁니다. 얼마예요? How much is it? 제일 많은데 아마 머릿속에 다 그게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수준으로도 이미 드론을 응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강의 강의의 어떤 내용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일과 되게 밀접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아까도 우리 여기 부회장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드론을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좀 하십니다. 하드웨어는 아마 모든 산업 분야에서 느끼시겠지만 저희도 중국 심천을 막 요즘 많이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중국 심천 지역이 드론과 관련된 산업시설들이 제일 많습니다. 중국이 전략적으로 키운 곳인데 가보면 다른 것보다 그냥 거기가 제일 편합니다. 그럼 좀 안타깝지 않느냐,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옛날에 남대문에 가면 뭐 탱크도 만들 수 있다 이런 거 한 것처럼 그런 인프라들이 있는데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은 핵심 기술인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기술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집중하되 굳이 하드웨어 부분은 그럴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서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속도라든가 어떤 방법들을 보면은 과거 약간 제가 일본 만화를 좋아하는데 천궁의 선 라퓨타 같은 것처럼 최신의 기술과 막 그 소위 말하는 그 농민공들의 그 원시적인 그 손길 노동력을 적당히 잘 버무려서 단가를 굉장히 낮출 수 있는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약간 노동적 근면성도 있더라고요. 자본주의의 맛을 본 지 오래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납땜질을 우리나라 같으면 한 사람이 3개를 할 텐데 한 개하고 옆으로 넘기고 한 개하고 옆으로 넘기는데 놀라운 사실은 눈빛이 반짝거립니다. 25세 막 26세 되는 청년들이 농민공을 하는 것보다 그게 나은 거예요. 굉장히 전문적이더라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라는 퀘스천에서는 이런 드론들 이 모든 센서들을 다 결합을 해서 펌웨어도 만들고 아니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최적화를 시켜서 이런 GPS가 없는 곳 안에서 스스로 자율비행할 수 있는 드론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거를 사실 저뿐만 아니라 몇몇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국내에서 몰입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 드론 시장 자체는 굉장히 잘 될 거라는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근데 국방 분야에서의 드론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일반 이런 민간 기업이 접근할 수 없는 수준의 보안과 완성도와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이렇게 상업적인 부분으로 내리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 요 지금 드론이 카메라용 드론인데 이 앞에 달려있는 이 카메라를 보시면 제가 손을 움직여도 가만히 한 곳을 보죠. 그 느낌이 드시죠? 진동을 잡아주는 짐벌이라는 장치를 달아놨습니다. 전자적으로 이 짐벌을 만든 건데 이게 얼마나 고급 기술이냐면 과거에는 전차 같은 데 쓰였던 전차가 흔들려도 포시는 표적을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기술들을 이제 요만하게 만든 겁니다. 이 작은 장치로 만들어낸 것 자체가 일단은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자꾸 소형화되고 그리고 그렇게 자꾸 소위 말하는 온보드 할 수 있는 이 안에 있는 FC에서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데이터 양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면 중국은 일단 막 10,000개, 20,000개씩 일단 찍어냅니다. 팔리고 안 팔리고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놀라운 사실인데 전화를 하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지금 비행 중이거든요. 예, 잠시만 끊어주실 수 있나요? 급하다고요. 통화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그래서 드론의 어떤 지금 가장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응용이 될 만한 가장 좋은 시장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이런 실내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내 시설 또는 실내 인공물 또는 자연물 이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런 플랜트라든가 큰 무슨 컨벤션 센터라든가 아니면 국가 전략 비축 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을 다 어떻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일자리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이 가서 근데 사실 전문가분들은 그 영상을 찍어온 걸 보고 이게 좋다 안 좋다를 판단을 할 뿐이지 실제 들어가서 하는 거는 또 그 분야의 전문가이신 분들이 안전한 안전복을 입고 안전규정을 지켜가면서 하는데 생각보다 사고가 많습니다. 보통 난이도의 일들이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할 수 있을까? 이미 익히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안해를 점검하려고 로봇을 들여보냈는데 한 대도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를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다 지상형 로봇을, 지상형 모빌리티를 들여보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이제 드론하는 사람들은 이제 방사선 피폭 때문에도 사실 들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전자장비나 뭐 배터리 같은 것들도 그게 굉장히 발열을 안 하려면, 발열을 안 내가면서 그 안을 들어가려면 또 안을 다 싸야 되는데 그 기술이 좀 쉽지 않아서 어렵다는 건 알지만 왜 자꾸 그 지상형을 들여보낼까, 그냥 좀 띄워서 보내지, 뭐 이런 생각들 저희는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것과 똑같다고 동일한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실내에서 그렇게 드론이 가서 이런 작업들을 대신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드론이. 근데 굉장히 쉬운 일일 것 같지만 지금처럼 이 드론의 이 자기 위치를 인지하는 이런 기술의 단계는 정말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단계. 내가 아래에 있는 게 보니까 이미지가 커지고 작아지는 걸 통해서 내가 여기에 닿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여기 흔들리지 않으면 난 가만히 있는 거구나. 이런 정도의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센티미터, 밀리미터급으로 내 위치를 잡으려면 당연한 상상이 되시겠지만 이 안에 뭔가 내 위치를 알 수 있는, 계산을 할 수 있는 어떤 전파를 수신하거나 그 초음파가 돼도 좋고요. 어떤 식으로든 내 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점, 그걸 또 이렇게 방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건물마다 다 그런, 어떤 시설물마다 그런 장치들을, RFID 같은 장치들을 다 달아야 된다고 하면 그게 더 힘든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거는 라이다. 이거 역시도 자율주행차 자동차 연구에서 되었던 부분들이 이제 드론으로 내려오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드론으로 내려오는 게 어려운 일은 굉장히 작게 만들어야 되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저전력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드론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대부분의 관공서에 계신 우리 의사결정을 하시는 공직자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드론은 다 되는 줄 알든가 드론으로 뭘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이런 얘기를 감히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다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뉴스에서 나오면 드론이 막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고 막 그런 거 한 번 보시고 성공. 근데 그게 성공 한 번 한 겁니다. 100번 중에 한 번 성공한 거를 이제 아무래도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건데 실제로 100번 시도해서 100번을 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용화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실내 드론에서 쓰이는 모든 것들의 어떤 어려운 요소는 배터리 문제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론으로 이제 거의 와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실내 넌 GNSS 환경, 그러니까 인공위성과 어떤 그런 신호를 통해서 자기 위치, 측위를 알아낼 수 없는 환경에서 가장 쉽게 실내에서 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라이다. 초소형의 라이다를 가지고 주변에 방사를 해서 RP형 라이다를 가지고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데 그 정도는 좀 할 수 있겠다는데 일단 그 다음 문제는 저전력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됐고요. 근데 그 다음 이제 해야 되는 건 뭐였냐? 그렇게 해서 자기 위치를 찾고 나서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세 번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한 번 들어가 자기 위치 매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론이 또 들어가서 임무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고 또 하나는 조종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삼성중공업에 있는 텅스텐선, 내부가 텅스텐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드론을 딱 집어넣고 2.4GHz, 5.8GHz를 쓰거든요. 딱 조종을 하려고 하면 신호가 정말 너무 신기하게 텅스텐 그 안에 넣자마자 끊깁니다. 넣는 순간 끊겨서 떨어집니다. 저희가 추락을 시켜서 막 불도 나긴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조종하면 안 되는 거죠. 스스로 나는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날아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얘기한 GNSS 라이다를 가지고 자기 위치를 파악을 해가면서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 버전이 이렇게 얘기하면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거의 1번, 2번으로 이걸 해냈습니다. 드론이 들어가서 혼자서
다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찍고 나옵니다. 딱 한 번에. 한 번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따라 들어가는 거는 매핑을 하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참고해서 들어가는 거라면 지금 소위 말하는 자율 실내에서 들어가서 그런 위험시설들을 찍고 나오는 게 마지막 버전이 이제 요인데 이번에 이탈리아랑 수출을 좀 하게 되는데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는 되게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그 기초 강사셨던 우리 대표님 정말 인상 깊었는데 보수적입니다. 삼성중공업이니와 한진택배니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생각보다 관심이 없습니다. 이 기술의 실체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든 잘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 지금 마지막 버전의 이 드론에는 그래서 또 이런 센싱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컴퓨팅을 할 수 있는 FC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영업비밀처럼 뭘 썼냐 이렇게 다들 물어보시는데 그거 그리고 발열을 막는 부분 그리고 여기 RP형 라이다가 하나를 가지고 저전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이 3D 입체 전 구간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각도는 교수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각도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지 RP로 전체적인 영역을 다 커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얘 혼자서 이 꾸불꾸불한 데 들어가서 다 조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데 지가 가서 어디까지 갔다 또 돌아오기도 합니다. 예. 이미 다 찍어놨기 때문에 보여주시죠. 클릭하면 되나요? 이게 클릭하면 인터넷 게임은 되게 될 텐데 네. 그 클릭을 제가 할 수 없어서 눌렀어요? 제가 해볼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주로 이런 반응이 나온 적이 거의 없어서 좀 당황했어요. 이게 아마 이미지화로 다 떠나가지고 이미지화로 떠나서 아마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저기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미지로 떠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어쨌든 요 영상을 요 옆에 이렇게 매핑을 하면서 이제 다니는 건데 어디까지 기술이 왔냐면 반경 300m 해 그러면 300m까지만 하고 트여 있어도 그냥 돌아옵니다. 로봇 청소기랑 다를 게 뭐냐 그런데 3D 매핑은 슬램은 그냥 2D 슬램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행까지 하고 하는 부분들을 준비를 했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제 드론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국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는 많이들 공감을 하실 텐데 드론의 보급량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앞서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 측면에서도 이번에 저희가 또 작년에 독일을 갔다 왔는데 올해는 두바이를 가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구애하지 않습니다. 왜? 아까 그 말씀이에요. 다 되는 건데 뭘 그거 왜 이렇게 비싸요? 왜 그런 걸 하려고 그래? 이미 다 했던 건데 제가 그럴 때 감히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인류가 난 지 200년이 안 됐습니다. 15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미 화성에 우리 탐사선 보냈을 때 그때 동양계 연구 책임자분이 이런 멀티콥터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날렸잖아요. 그거 막 울고 하시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로켓이 지구를 벗어나는 작용반작용의 원리와 이 안에서 항공역학 부분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터도 만들었는데 그 항공역학을 국내 엔진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네, 다 외국에서는 막 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된 게 없다. 되는 걸 우리 후배들이 많이 만들고 저희가 만들려면 일단 이 드론을 많이 갖고 있게 하고 그냥 일상에 활용하게 하고 내 분야에 활용하게 하면 저희가 차세대 먹거리로 드론을 분명히 쓸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